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뉴스쇼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도 정치권부터 가야겠어요. 네, 딱합니다. 국민의힘 내홍입니다. 이준석, 원희룡 진실공방.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후보의 통화에서 한 저거 곧 정리된다 이 발언을 두고 저거가 윤석열 후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제 이준석 대표가 통화 내용 일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원희룡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6시까지 아예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해라. 그러니까 녹취 예. 텍스트 일부 말고 네네, 그렇습니다. 음성으로 다 공개해라. 네네.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남긴 말이 그냥 딱합니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후에 녹음 파일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또 이후에 또 별다른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어제 밤에 SNS에 반응을 올렸더군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서 더 이상은 대응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조금 정리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 국민의힘 이총에서도 대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하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취소된 후보자 토론회는 경선용이 아닌 정책 토론회였다. 이준석 대표 취임 후에 당 지지도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냐. 제발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러자 곽상도, 박대출 의원 등이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래서 의총을 비공개로 바로 돌렸습니다. 네. 지도부 흔들기다 아니다 설전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네. 또 이후에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초사 7명이 당내 갈등에 자괴감이 든다. 오늘부로 모두 묻고 미래로 가자. 뭐 이런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모두 묻고 미래로 가자. 김준일 대표. 예. 오늘부로 모두 묻고 정말 미래로 갈 수 있을까요? 원팀 협약식하고 원팀 됐나요? 민주당. 예, 뭐 안 되죠. 지금 이게 다중 분열 양상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권을 두고 주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에 약간 당권 권력 투쟁까지 지금 중첩돼 있어요. 이게 복잡한 게 예를 들면은 네네. 초선 의원들은 어저께 미래로 가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전에 재선 의원들은 공동 성명 내서 이준석 대표 비판했거든요. 아하. 어제 또 그 안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중진들이 또 네. 이준석 대표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준석 대표 우호적인 세력들이 있고 초선 의원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우호적인 거고 재선 중진들은 좀 비판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네. 같이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경선판이고 하니까 이게 예. 고차 방정식이 됐군요. 고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경선에 세게 이제 관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셈법들이 또 캠프마다 다 있는 거죠. 관여를 하지 말아라. 근데 예.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잘 치러서 이겨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표가 됐는데 내가 구상하고 있는 걸 그럼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거가 정리가 되느냐,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느냐는 26일에 이제 선관위 출범이 있거든요. 네.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은 다음 주 목요일인데 선관위원장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서병수 위원장을 좀 미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당내 윤석열 캠프나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를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사를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외부 인사? 예. 당 사람 말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랬었죠. 그런 걸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고 물러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토론회는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인데 또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도 있고 네. 또 큰 게 이제 경선을 관련한 내관이 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경선 룰 중에서는 이미 이제 사실 룰 정해졌어요. 네네. 1차 컷오프 1차 경선은 그렇죠. 100%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돌려가지고 100%그 여론조사로 뽑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투표 대상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이 문제가 이제 새로운 내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캠프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경준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경선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은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이미 최재형 후보 측하고 유승민 후보 측이 살벌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한 사람은 전화를 이제 끊고 그렇죠. 그 사람의 의사는 묻지 말아야 된다는 요 조항을 넣자는 거고 네네. 다른 후보들은 아니 그렇게 하면
본선은 모든 국민 대상인데 이게 확장성이 있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 오히려 중도나 이쪽에서 표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에 있는 유승민 의원, 뭐 전 아하. 의원 이런 분들이 더 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도표. 중도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완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제 길게 보고 이거 가는 건데 요거는 오히려 토론회보다도 훨씬 더 치열할 겁니다. 훨씬 더 치열하죠. 예, 훨씬 더 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리잖아요. 네네. 민주당은 6명으로 추렸는데 여긴 4명으로 추리기 때문에 훨씬 치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예, 8명, 4명으로 가는데 이제 빅4가 보통은 이제 뭐 윤석열, 최재형, 네.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요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5위에 원희룡 이제 후보가 있어서 이제 뭐 이런 치열함이 있는 건데 그거에 진짜 한 뭐 몇 퍼센트 포인트, 0. 몇 퍼센트 포인트에 따라서 당락에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이게. 아니 근데 원희룡 후보가 이 진실 공방 벌이는 게 꼭 뭐 5위라서 그런 거다. 이거는 김준일 대표 생각이신 거죠? 뭐 그런 관측들이 정치권에 네, 상당히 이거는 있어요. 그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좀 어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뭐 분석도 있긴 하던데 네, 예.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을 저희가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시 후에 최재형 캠프의 조혜진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뭐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최재형 캠프는 어떻게 보는지 만나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인데요. 네. 황교익 포격전입니다. 민주당도 복잡하죠. 네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신경민 부위원장이 반대를 했죠. 네.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는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마컬리스트 황교익 씨가 뉴스쇼에 나와서 어제 이낙연 캠프를 향해서 인간적 모독은 못 참겠다. 이낙연 씨 일배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신경민 부위원장도 이제 여기서 한 발언이고 그렇죠. 황교익 씨도 여기서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또 황교익 씨가 이후에 SNS에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인 정세균, 박용진 후보는 황교익 내정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황교익 씨 발언이 금도를 넘었다. 상식에 맞게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황교익 씨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반응이고요.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황교익 씨 임명이 문제없다는 입장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또 소동을 겪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의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두관 예비 후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 거예요. 아들이 네네. 김두관 후보 아들이 예, 그래서 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 음성으로는 나왔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민주당 5차 토론회는 뉴스쇼에서 치르기로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그게 내일입니다. 네. 내일 사실은 출근길 토론회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기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5차 토론은 TV 토론이 아닌 라디오 토론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으로 출근길에 여러분들께 정책 토론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두관 후보의 아들이 어제 확진이 되면서 김두관 후보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제가 어제 구글 트렌드를 한번 쭉 봤거든요. 구글 트렌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가 이제 관심도를 보여주는 건데 예. 황교익 씨가 다른 어떤 대선 후보보다 관심도가 가장 높았더라고요 어제.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상대값이긴 합니다. 상대값이긴 한데 이재명, 뭐 이낙연, 윤석열 이런 분들보다 황교익 씨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다. 지금 여야 공의할 것 없이 여야끼리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양쪽이 다 그러네요. 정말. 예. 예. 지금 뭐 경성 국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일단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발언이 이제 수위가 너무 높아지니까 송영길 대표가 좀 경고성을 날렸어요. 경고성 발언을 날렸고 이거를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당내 주자들도 많은데 네.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특히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고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쪽이 좀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난감한 상황인 게 지금 만약에 뭐 내정을 철회한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실패를 떠안는 거가 되잖아요. 실패를 인정하는 예. 느낌도 줘버리고 또 그걸 떠나서 황교익 내정자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해도 나는 그걸 들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 자진 사퇴의 이제 선을 그죠. 보통 이제 이게 임명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다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도 대충 장관들도 자진 사퇴로 모양새로 하지만 그렇죠. 사실상 임명 처리였거든요. 근데 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분수령은 30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그날 이제 했는데 경기도는 민주당이 잡고 있지만은 이낙연계와 또 이재명계가 있어요. 여기도. 아 거기도.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100% 재난지원금 가지고 경기도 의회에서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패싱이라고. 네. 거기에서 이낙연계가 상당히 지금 그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나올 거예요, 얘기가. 근데 그거를 보고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황교익 씨는 어제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만 나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고 어떤 공적 절차를 다 거친 거다라고 항변합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넘어선 거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상당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이번에 그 득실을 따졌을 때 이낙연 캠프랑 이재명 캠프 모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두요. 네, 왜냐하면 또 이낙연 캠프에서는 공격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 황교익의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황교익 씨 센 발언들이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네, 되겠죠. 경선에 의외의 변수가 생겼다. 네. 오늘 2부에 월간 유인태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나오시거든요. 원로의 눈으로 이 민주당 상황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가죠. 네. 아프가니스탄 패닉인데요. 아프가니스탄. 네.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탈출 러시도 이어지고 패닉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 교민 1명과 함께 대사관 직원 3명이 탈출을 했는데요. 네. 최태호 주 아프간 대사가 어제 카타르에 도착해서 국내 언론들과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긴박했던 탈출 상황을 전했는데 급히 철수하느라 양복도 못 챙겨왔다. 네. 군 공항에서도 군중이 몰려서 군용기가 못 들 뻔했다고 해요. 근데 미군들이 군중을 활주로 밖으로 밀어내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아프간 정부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간과 한국 사이의 모든 협력 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포용적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탈레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죠. 타이르 지역에서 아프간 여성 1명이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이제 외출했다가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아프간 국영 TV의 유명 앵커인 카디자 아민을 비롯해서 여성 직원들이 무기한 정직을 당했습니다. 또 카불에서는 이제 부르카를 갑자기 입어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또 탈레반이 친정부 시위대 발포해서 2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탈레반 말로는 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변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지 세력 지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자신만의 신념들이 있으니까 이게 탈레반도 워낙 조직이 크니까. 예, 조직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 여성 앵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일부러 이제 그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네, 그런 네. 태도를 이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또 두려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워낙 지독한 원리주의 단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성을 살해한다든지 지금 네. 그 부르카 안 썼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은 국제 사회에 이제 고립이 될 텐데 중국하고 지금 탈레반하고 손잡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국하고요? 예, 그러니까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토류 자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예, 아프가니스탄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잡는다 그래서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아프간 가니 대통령 소식이 있는데요. 네. 우즈벡으로 도망쳤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체류 중이라고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거 다 거짓말이다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